연극계의 거성 윤석화. 마지막 퇴장 뒤에 숨겨진 천문학적 재산설의 진실과 그녀가 남긴 진짜 유산. 2025년 12월 19일 오전, 대한민국 연극계 영원한 아그네스 윤석화가 향년 69세로 별세했다. 그녀의 비보가 전해짐과 동시에 온라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단순히 그녀의 예술적 성취를 기리는 목소리뿐만이 아니었다. 일부 자국적인 매체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수조 원대 재산과 비밀 금고에 대한 소문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갔다. 과연 그 수조 원의 재산은 실체하는가? 유가족이 눈물 속에 밝힌 은밀한 그곳은 어디인가? 본지는 대소문의 실체와 그녀가 마주했던 현실을 긴급 추적했다. 1. 전설의 마지막 커튼콜.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가겠다. 2025년 12월 19일 새벽, 겨울바람이 창을 두드리는 서울의 한 병원 병실에서 윤석화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다. 사인은 2022년부터 그녀를 괴롭혀온 교무세포 중. 하지만 그녀의 투병은 여느 환자들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했다. 수술 직후 그녀는 의학계가 권고하는 모든 항암 치료와 방사선요법을 단호히 거부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내렸다. 기계에 의존해 고통 속에 연명하는 환자가 되기보다 단 하루를 살아도 배우 윤석화로, 인간 윤석화로 살다 가고 싶다. 이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닌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마지막 위대한 연극이었다. 그녀는 독한 화학 약물 대신 쑥뜸과 자연치료를 택했고, 매일 아침 사랑하는 이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일상의 소소한 기적을 지켰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지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희미해져 가는 기억 속에서도 연극 대사를 남송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무대 위가 아닌 삶이라는 무대 위의 주인공으로 남았다. 그녀의 평온한 임종은 어쩌면 그 어떤 화려한 연기보다 더 위대한 마지막 커튼콜이었을지도 모른다. 2. 수조 원대 재산이라는 디지털 괴담의 탄생과 해부. 그녀의 별세 소식이 타전된 지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정체불명의 유튜브 채널들에는 윤석화, 숨겨진 재산만 수조 원, 유언장에서 밝혀진 비밀 금고와 스위스 계좌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이 도배되었다. 일부 영상은 그녀가 해외 거대 자산가와 연루되어 있다거나 강남 일대에 수천억 원대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는 식의 소름 돋는 허구의 서사를 만들어냈다. 조작된 썸네일과 인공지능 목소리로 만들어진 이 영상들은 마치 사실인 양 빠르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본지의 심층 취재 결과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가짜 뉴스이자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잔인한 상술임이 드러났다. 자국적인 키워드로 조회수를 올려 광고 수익을 챙기려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이 고인의 비극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평생을 연극과 예술에 헌신한 분에게 수조 원이라는 세속적인 수식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모욕이며, 이는 고인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라며 강한 분노를 표했다. 이러한 괴담은 대중의 호기심을 먹고 자라나 고인의 마지막 길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3.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청빈한 예술가의 고군분투. 현실 속의 윤석화는 흔히 생각하는 부한 스타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그녀는 한국 연극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끊임없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예술적 서민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분신처럼 아꼈던 대학로의 소극장 정미소가 문을 닫았던 사건은 연극계의 큰 슬픔이자 그녀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당시 그녀는 극장 임대료와 매달 쌓이는 운영비를 감당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으며 결국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눈물로 극장을 정리해야 했다.
만약 수조 원의 재산이 있었다면 연극에 미쳐 살았던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무대를 포기했을리 만무하다. 주변 지인들은 그녀를 이렇게 증언한다. 돈이 생기면 항상 후배들의 무대를 위한 제작비로 먼저 썼고 연극계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털어 넣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보였을지 몰라도 그녀의 영혼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했다. 그녀가 남긴 빚은 연극을 향한 사랑의 크기였던 셈이다. 4. 유가족이 밝힌 은밀한 그곳엔 무엇이 있었나? 그렇다면 유튜브 영상들이 호들갑을 떨며 주장한 은밀한 그곳의 실체는 무엇일까? 유가족과 최측근들이 조심스럽게 밝힌 고인의 마지막 자취는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금은보화가 가득한 비밀 쥐하 창고나 골드바가 쌓인 금고가 아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모아온 수백 권의 낡은 대본 통이, 손때 묻은 무대 의상, 그리고 수십 년간 관객들이 보내준 수천 통의 손편지가 보관된 작은 창고형 연습실이었다. 그녀에게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진짜 재산은 바로 그곳에 응축되어 있었다. 유가족 측은 어머니가 남기신 진짜 유산은 예술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과 사람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었다며 수조 원대 재산설 같은 헛소문이 고인의 고결한 삶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유가족이 말한 은밀한 곳은 결국 그녀의 예술 혼이 서린 낡은 연습실이자 그녀를 진심으로 기억하는 수많은 팬의 가슴 속이었던 것이다. 그 어떤 보석도 그녀가 남긴 대본의 여백에 적힌 고민의 흔적보다 빛날 수는 없었다. 5. 죽음마저 상품화하는 시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자세. 윤석화의 죽음을 둘러싼 이번 소동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디지털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 시대를 풍미한 거장의 죽음마저 자국적인 제목과 허구의 이야기로 포장해 돈을 벌려는 천박한 자본주의적 이기심이 판을 치고 있다. 클릭 한 번이 돈이 되는 세상에서 고인의 존엄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윤석화는 돈을 쫓는 사재기꾼이 아니라 영혼을 울리는 진정한 광대였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명확하다. 그녀가 남긴 유언에는 재산 분배에 대한 탐욕이 아닌 아름답게 살다가니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달라는 숭고한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이제 우리는 그녀를 향한 근거 없는 억측과 오해를 멈추고 그녀가 남긴 69년의 장엄한 예술 궤적을 온전히 기려야 한다. 맺은 말 진정한 거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윤석화는 떠났다. 하지만 그녀가 무대 위에서 뿜어냈던 그 뜨거운 열기와 인간 존엄을 향한 마지막 투쟁은 사라지지 않는다. 수조 원이라는 숫자가 결코 줄 수 없는 감동, 그 이상의 가치를 그녀는 우리에게 남기고 갔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재정적인 걱정도 없는 하늘의 무대에서 새로운 막을 올리고 있을 것이다. 자국적인 소문에 가려진 그녀의 진심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대사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내 손에 남은 돈은 없지만 내 연극과 열정은 당신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퇴장에 아낌없는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